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CS 창구사무 학습 모듈 네 번째 전자금융 서비스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주여자상학고등학교의 교사 안병찬이라는 거 다시 한번 ABCT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업무는요.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뱅킹의 등록, 해지, 그리고 재신고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오늘 학습하기 전에 잠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인터넷 뱅킹 가입 안내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가입을 시킬 때 어떻게 가입을 시켜야 되는지 그 순서를 좀 배웠는데요. 어떤 걸 배웠냐면요. 먼저 전자금융이랑 뭔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법률 그리고 약관 같은 거 4가지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통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2018년도 말에 통계된 걸 봤죠. 우리가 1억 명이 넘는 그 누적 개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실무를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용 대상, 그 다음에 본인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청 내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체 한도, 요거는 4강에서 우리 배운다고 했었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목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목차 역시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먼저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용 약관, 약속.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제 변경하고 싶거나 혹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 서비스가 잘 안 돼요.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저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제 안 쓰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지 시킬 때 해지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 이런 모든 서비스의 실제 실무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용 약관입니다.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 저번 시간에도 우리 배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2가지를 먼저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어디까지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먼저 알아볼 내용은 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고객과 금융회사 간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속이다 라는 거죠.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용 약관인데요. 이것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이 약관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약관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기억나시나요? 한 가지씩 볼게요. 가장 엄마 법인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이 있었고, 그 아래 예금거래 기본 약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 외국 환거래 기본 약관, 이렇게 약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구분하는 거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이용 약관, 요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지 전자금융 서비스는 한번 알아보면, 서비스는 전자금융 서비스라는 거는 조회도 해주고 이체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요, 대출해주고요, 외환해주고요, 공과금도 낼 수 있고요, 자동이체, 사고신고 같은 것도 다 전자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약관의 내용도 여기에 맞게 약관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계좌 개설, 해지하는 약관, 그 다음에 사고 신고하는 약관이 좀 많이 중요하다는 점, 요거를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째 보시면 전자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첫 번째 방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객과 은행이 있습니다. 고객과 은행이 있는데 이 전자금융 서비스를 방문해서 어떻게 신청하냐? 먼저 고객은 은행에게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서, 종이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요 OK라고 하는 승낙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낙은 뭐냐면요.
자, 승낙이란 게 바로 쉽게 말하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이 전자금융 서비스가 신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면. 그래서 자금이체를 하지 않는 거래를 내가 신청하고 싶을 때, 혹은 단순히 그냥 조회 서비스만 신청하고 싶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4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방금 앞쪽에서 있던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고객과 은행이 별도의 거래 계약이 있어야 한답니다. 무조건. 자, 이것이 바로 그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고객과 은행이 반드시 별도의 거래 계약이 있어야지만 이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 거래 약관이 4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토대로 이 별도의 거래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은행과 거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순히 조회만 하고 싶다. 그냥 가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래 계약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용 수수료에 납부를 할 때,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만 하고선? 가입만 해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의 좀 약간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별도의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본약관 제4조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입니다. 정답은 얘는 필요하고 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이 아래 것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뭘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위에 거 먼저. 약관 제4조에 있는 본인 절차는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 자, 접근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매체라는 건 여러분들 뭐 OTP라든지 아니면은 공인인증서 혹은 뭐 보안카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계좌번호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일치만 하면 굳이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도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지금 이 참고3 지금 강의를 찍으면서 되게 강조를 하는 게 하나 있죠. 선생님이 제가 뭐냐면은 계속 얘기 많이 나오는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네, 본인 확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인지시키시고 여러분들의 행원이라는 가정하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제 변경하거나 혹은 사고를 신고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 혹은 추가하고 싶을 때 혹은 뭐 신고하고 싶을 때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네. 첫 번째, 변경할 때입니다. 제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좀 이렇게 변경하고 싶어요. 내가 뭐 조회밖에 못했는데 이걸 이제 이체까지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영업점으로 가서 실제로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행원이 변경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순서를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할 경우입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자, 이용자 책임으로서의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용자 책임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나온 게 있었네요. 삭제를 하시고. 네. 자, 여기서 이용자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객을 얘기합니다. 자, 고객의 책임으로 온라인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객이. 하지만 이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계좌 그 이체 한도를 늘려놨는데
내가 뭐 잘못 전송했어. 그랬을 때 그거는 본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으로 하는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바꿀 때는. 자,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이제 어떤 전자금융 서비스가 뭐 잘못돼가지고 신고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죠.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혹은 접근 매체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거 잊어버렸다 나중에 털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는 빨리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 이런 거 잊어버려가지고요. 빨리 정지 좀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잃어버린 거를 은행에서 잃어버린지 아니면 가기 전에 잃어버린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먼저 급할 때는 전화로 이제 가능합니다. 저 분실했습니다. 그럼 일단 정지를 시켜주죠. 전화를 하면.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서면으로 뭘 잊어버렸고 이런 거를 해지해달라라고 그때는 서면으로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는 주로 좀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전자금융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전자금융 서비스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7가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나와 있는 7가지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10조에 이 조항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금 계좌의 잔액보다 출금해야 할 자금이 더 클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내 통장에 100원밖에 없는데요. 내가 지금 200원 빼야 되는 거야. 그 얘기죠? 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전자금융 서비스 안 되겠죠. 두 번째, 입금 계좌나 출금 계좌가 해지되어 있거나 거래가 중지된 계좌인 경우. 그럴 경우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체일에 돈을 이제 줘야 되는 날에 입금 계좌나 혹은 출금 계좌에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잔액 증명서가 발급이 된 경우라는 거는 1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잔액이 지금 뭐 본인이 뭐 예약을 걸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잔액 증명서에 지금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잔액 증명서가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역시 1번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이체 한도를 초과하여 이제 거래할 시. 예를 들어 이제 이체 한도는 1억인데 이체할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체 한도란 제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돈의 최대 금액 혹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보내고 싶을 경우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입금 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거래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출금밖에 안 되는 그 계좌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입금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네, 약간 좀 시간과 비용의 둘 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옛날에 선생님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를 좀 만료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다시 만드는 좀 그런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막 한 달 전에 뭐 그때 이렇게 문자나 SMS 그런 걸로 옵니다. 이거 꼭 잘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에 잘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PC 및 핸드폰으로 전자금융거래 계좌이체 이용 실적이 6개월 이상 없을 경우에 6개월 이상 뭐 PC나 핸드폰으로 아무 거래를 안 했어.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이 전자금융 서비스가 정지가 됩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사람이 뭐 이 핸드폰을 도난당했거나 혹은 뭐 이 핸드폰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안전을 위해서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좀 많이 중요하니까요. 이 파트를 좀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 좀 헷갈린다 하면 잠깐 중지시켜 놓으시고 이거 필기나 혹은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번째입니다. 이제 전자금융 서비스를 더 이상 이제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
이제 해제할 경우,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해제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프라인에서 해제할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서면으로,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해지 처리를 해줍니다. 항상 행원 입장에서 저희가 해지 처리를 하는 거죠. 반대로 온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자 본인 책임으로. 자, 계속 온라인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요.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온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본인 책임으로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쵸? 요거 좀 명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자, 본인 책임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취소를 했어요. 이제 안 쓴다고 해지를 하면 자동으로 예약되어 있는 예약이체 같은 것들 있죠. 이제 내가 뭐 맨날 4월 7일, 5월 7일, 매월 7일에 뭘 납부를 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뭘 해버리면? 해지해버리면. 네, 해지해버리면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요런 것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뭐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록하는 것들에 대한 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행원과 같이 좀 실제 사례를 들어서 같이 이제 영상도 같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본 거 좀 어떻게 좀 와닿았나요? 재밌었나요? 네. 그 행원 또 나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등록 처리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행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처리해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는 크게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추가 인증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등록 처리를 할 때는요, 우리 행원은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2가지,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 그 다음에 예금거래 신청서 2가지를 고객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본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본인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실명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인감과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경우에는 온라인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본인 확인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이거 행원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점 보관용 한 부, 그 다음에 고객용 한 부 해가지고 총 2부. 그래서 한 부 나눠주고 한 부는 우리 은행이 갖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끝났으면 이제 이용 안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ABCT 고객님 이제 다 이제 계약 체결됐고요. 근데 이용 방법, 그 다음에 유의사항, 정보보호 수칙, 금융사기 대처 방법 이런 거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다가 추가 인증 서비스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밀번호만 눌렀는데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2차 추가 인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뭐 이거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핸드폰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증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에 문자 온 거에 그 인증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누르시면 그 2차 인증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인증일까요? 네, 역시 잘 맞췄습니다. SMS 추가 인증 서비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자택전화로 전화 통화로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여기서 그 기계 여성이 막 말해요. 누구누구 고객님 해서 몇 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인증 서비스일까요? 그렇죠. 네. ARS 추가 인증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객이 지정한 컴퓨터나 혹은 단말기에서 단말기에서만 이체가 가능한데요. 자, 일반적으로 2대까지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회사에 컴퓨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컴퓨터가 딱 2대인 거죠. 그랬을 때 그 2대의 컴퓨터에서만 결제가 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2차 인증. 네, 단말기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인증 서비스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수업 잘 들었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스마일 시간입니다. 이제 좀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실제로 행원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업무를 볼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비밀번호의 이제 2차 인증 방법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줄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그 AR, 한번 일단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444번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다른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하려고 했는데, 2차 인증을 제가 못해서 신청을 못했어요. 여기서 혹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모든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차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2차 인증 방법에는 고객님 핸드폰으로 SMS 문자로 고유번호 인증 방식이 있으며 ARS 인증도 가능하고 고객님이 설정하는 특정 단말기에서 업무가 가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휴대폰 어딨지? 예. 제가 지금 휴대폰이 안 돼서 그런데 ARS 인증은 휴대폰밖에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고객님. 자택 전화번호로도 가능합니다. 단말기 인증은 몇 대까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내 팀이 지금 사용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2대까지 이체 업무 인증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쵸? 네. 아주, 요즘 날이 갈수록 네, 연기가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ARS 인증을 할 때 자택 전화로도 가능하냐. 그랬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요 단말기 이제 이거를 쓰고 싶은데 몇 대까지 가능하냐. 뭐 요런 거에 대한 질문을 고객이 했고 행원이 이 순서에 맞게 혹은 이 내용에 맞게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쵸? 내용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재변경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변경 처리입니다. 자, 이 재변경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 확인인데요. 이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도 그냥 이 재변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부터 알아볼게요. 이 경우에는 6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쭉 하다가 이체 한도를 좀 변경하고 싶어요. 이체 한도. 제가 뭐 하루에 1,000만 원 보냈었는데 이걸 2천만 원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 본인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쓰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안 매체를 교부 받아야 되는 경우. 아까 말했듯이 OTP나 보안카드 이런 거를 제가 교부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직접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이 다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 이때 또 본인 확인이 다시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출금 계좌를 추가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출금 계좌 이럴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던 걸 다시 이제 풀고 싶을 경우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상 안 쓰는 경우 이제 중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다시 풀고 싶을 경우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대신에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한 경우. 아까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네요. 네. 대리인이 처리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체 한도를 좀 축소하고 싶을 경우에 아까 여기서 변경인데 얘는 축소하고 싶을 경우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싶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하는데 아까랑 반대죠. 온라인으로만 쓰다가 이제 저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할게요 하고 싶은 경우 그럴 경우에 대리인이 좀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외 고객이 재등록할 경우 해외 고객이 갑자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기엔 너무 좀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대리인이 대리인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안 매체나 텔레뱅킹 접수번호 재교부 수령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좌를 삭제하거나 해지하고 싶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마지막, 입금 계좌를 미지정했다가 지정사용으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누구한테만 계속 입금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요.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쉽게.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대리인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비교를 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본인 확인이 안 했을 경우에는요.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쓸게요. 자, 위험 정도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위험 정도.
자, 여기에 있는 6가지는 만약에 본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쓰게 된다면 위험한 경우입니다. 누가 도용을 할 수 있는 경우죠. 누군가. 자, 그런데 여기 대리인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요. 이거를 굳이 어떤 도용을 당하더라도 뭐 어떤 금전적으로나 혹은 어떤 뭐 정보적으로 그 본인한테 그렇게 많이 좀 해가 되지는 않는, 실질적인 해가 되지는 않는 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의 수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리인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좀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팁을 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대리인으로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배워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출금 계좌를 이제 추가 등록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행원이 이 고객한테 어떻게 좀 응대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ABCT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용 계좌 중에 출금 계좌를 좀 추가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네, 고객님. 주식회사 ABCT로 이용 계좌를 개설하신 분이 본인이 맞으신가요? 네? 저는 대리고요. 명의는 아마 저희 사장님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십니까, 고객님? 죄송하지만 출금 계좌를 추가로 등록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대리인 구비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대리인 구비 서류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추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그죠, 연기죠, 그죠? 네. 자, 이거 지금 보고 나니까요. 출금 계좌를 추가 등록하는데요. 이제 대리인이 이제 거래 시 이제 필요한 서류가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고객이. 그랬을 때 이제 행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 쫙 이제 대답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원이 직접 되면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제한 및 해제. 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자, 이 제한된 거를 해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제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제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좀 비밀번호가 이제 오류가 돼서 서비스가 제한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나 보안카드의 비밀번호가 오류가 돼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몇 회 오류일까요? 네. 정답은 연속 5회가 오류가 되면 서비스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은 방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OTP는 몇 회 연속까지 가능할까요? 조금 더 좋겠죠? 네. 연속 10회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공동이용 타은행 합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A은행, B은행, C은행에서 연속으로 OTP를 10번 이상 틀리면이라는 겁니다. A은행에서 10번, B은행에서 10번 이게 아니라 합해서. 자, 이 연속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유 불문하고 누적으로 통합된다는 점. 이 5회도 누적 통합이고요. 여기는 10회도 누적 통합입니다. 여기서 4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4회 했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5번 이상 틀리면, 연속으로 10번 이상 틀리면 그냥 정지. 네,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OTP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OTP는 전자기기여서 오차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짧게는 뭐 1분, 길게는 5분까지 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게 이제 5분까지 좀 이렇게 텀을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5분 이상 초과가 됐는데도 이게 자꾸 오류가 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은행을 꼭 방문하셔야 된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비밀번호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정지. 그러니까 영업점을 직접 가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 횟수 삭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인터넷 뱅킹을 비밀번호를 오류를 횟수를 초과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고객들을 어떻게 좀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번 고객님. 네. 제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다가 저 비밀번호를 자꾸 틀려서 결제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 네, 고객님. 오류 횟수가 초과되셨군요. 혹시 사용하시는 보안 매체가 어떤 걸까요? 이거요. 여기 신분증도 있어요. 아, OTP는 웬만해서는 초과를 잘 안 하시는데 OTP 비밀번호 오류 가능 횟수 10회이신데 초과를 하셨네요. 비밀번호 재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혹시 보안카드를 사용하면 오류 횟수는 몇 번인가요? 아, 네, 고객님. 보안카드는 5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적어둬야겠다. 네, 잘 보고 왔죠? 참 행운에 친절하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행운이 되면 좀 이렇게 친절한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내용 저희가 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는 방법,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재신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아직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희망찬 여러분들, 네, 코로나19에서 참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해주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저도 되게 좀 감명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준다는 가정하에 저도 참 열심히 준비를 좀 나름 해봤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해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마스크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들 지금 2단계입니다. 잘 이런 것들을 지켜서 우리 최선의 방역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 식주금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오늘 수고 많았고요. 금융이 미래입니다. 네, 안병찬이었습니다.